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고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나름 이제 위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네. 좀 여기서 오히려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토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오프라인의 어떤 그 시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 거의 8, 90%를 의존했던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도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마저도 아마 대구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01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이제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저희는 이제 2015년도 정도 제가 이제 그랜카돈 그분의 어떤 영상을 그때 유튜브로 우연하게 봤는데 아니 전화로 한 16분 만에 자기 직원들이 이제 후속 조치하는 전화였거든요. 콜드콜로. 네. 근데 그 전화를 뺏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클로징하는 건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을 네. 연속 3번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미래다라고 그때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밟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17년부터 연결돼가지고,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는, 일단 전화로 이제 뭔가 네. 전화를 하고, 전화로 클로징 하는 거는 저희가 CC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화로 이제 사업 제안 갔을 때 이제 그 사람 얼굴 보는 걸 CM이라고 하고, 네. 미팅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는 프로젝트 안에서 좀 이제 저희 수강생들은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코로나 전에 이거를 알았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안 사람들도 아, 이런 대안책이 있구나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 나이요? 네, 33입니다. 한국 나이, 예, 한국 나이고 한국 나이 보통 아니면 외국 나이로 하면 저희가 이제 태어난 날은 한 살을 안 치잖아요. 우리는 네. 외국 나이라 가지고 만이라고 그래요. 아, 만으로. 그래요? 네. 만에, 예. 네, 만. 그래요. 예. 네.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쪼우수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그렇게 치면 33살? 음. 돈 벌려면 헤지펀드 해야 되죠. 아. 숫자 게임을 해야죠. 돈을 벌려면. 그리고 지금 제가 숫자 게임 하더라도 늦지 않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진짜 돈 버는 것도 재밌겠지만 내가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진짜 그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오늘 사는데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끝을 보고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코칭하게 되는 이유를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네트워크를 23살 때 했어요. 네. 저 호주에서 이런 코칭 섹션 이런 어떤 컨텐츠가 없었거든요. 주변에는 네. 자아 개발이라고 하죠. 자아 개발이 한창 뜨고 한창 이제 점점 커질 때고 또 그게 먹힐 때였거든요. 네. 미국에서 엄청 떴는데 그게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011년도에 그 사람이 세미나 가는데 3만 명 정도 되는 세미나였는데 네. 거기서 제가 사실 트럼프라든가 로버트 기요사키 아마존 창업자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산업인을 봤거든요. 굉장히 반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심장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하지? 물론 영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 네. 에너지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아개발 시장 안에서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정말 거의 집착 수준으로 제가 흡인된 거면 제가 거의 여기 집착 수준으로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냥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네트워크로 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5년 뒤면 우리가 차도 좋은 걸 사고 물론 좋은 차도 제가 타봤지만 일단 뭐 좋은 집에서도 이제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비전이 꽉 찬 내용들을 하는데 나름 호주에 있을 때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최고로 와닿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5년을 저렇게 하면 호주에서 좀 괜찮게 살았을 때 내가 뭔가 이게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때 그렇게 시작했는데 5년 뒤에 삶이 그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자아개발되고 열정이 많은데 네. 그게 실제로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거를 다시 재충전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에너지가 100이라면 우리가 자아개발하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50을 쓰고 80을 쓰면 나머지 20을 뭐 또 다른 데 밥 먹고 뭐 소통하고 하는데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에너지 매니저가 잘 안 되면 매니징이 잘 안 되면 결국엔 내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매출은 없고 소비자는 안 나오고 소비자 나온 소비자도 내가 관리하는 관리법도 모르고 자아개발로 그 사람이 동기부여 주는 게 네. 해답은 아니거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거품으로 연결돼서 실속 있는 네트워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20대 때 대부분 다 연애나 하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그냥 게임나 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낼 때 저는 너무 복잡하게 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거의 친구면 친구가 거의 다 잃어가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친척 보는 시선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아 이게 네트워크다 뭐 중국에는 이게 뭐 지셔传销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의 편이 없었어요. 예. 제가 그래도 이게 제가 위로됐던 게 저의 팀 안에서 가면 그래도 저를 좀 인정해 주는 어떤 느낌이었고 다른 세상에 나가면 이게 대화가 내가 거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네트워크 제가 이제 10년 이게 이 산업에서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렇게 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의 그 5년 전인가 저의 이제 멘토를 이제 그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 중에 되는 멘토가 또 있어요. 멘토가 이제 보통 세 가지 카테고리를 주는데 하나는 비전에 대한 카테고리를 주고 하나는 전략에 대한 로드맵의 카테고리를 주고 하나는 실천에 대한 카테고리를 주거든요. 이 세 가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쪽이 많이 컸냐면 비전과 전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실천을 과연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했을 때 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트럼프가 나의 멘토면 내가 트럼프처럼 못 돼도 적어도 내가 내 앞에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럼 자고 일어나서 자개발도 내 에너지 80%, 90%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게 다음 단계를 넘어 못 갈까? 왜 돈이 벌어지지 않고 왜가 내 삶이 5년 뒤에 분명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6년 차 되고 7년 차 되는데 왜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의 이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이 통찰력을 딱 까고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이걸 코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트워크 산업 안에. 제가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산업 안에 제대로 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뭐 기술적이거나 당장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 개발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당장 안 들어와요. 기술적인 것도 당장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돈이 안 들어오면 분명 이 방향성을 바뀌어야 돼요. 당장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당장 들어와야 되냐? 오늘 한 시간을 내가 뭔가 이제 에너지를 썼으면 그 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기술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기술이라도 들어와서 말빨이라도 세야 되고 말빨이 세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50만 원짜리 뭐 패키지도 끊고 100만 원짜리 끊고 심지어 3만 원짜리 끊고 3만 원짜리 끊기 위해 내가 어떤 에너지 똑같이 우리가 매일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어디다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정말 저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전 하나만 가지고 이게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만약 정말 되게끔 만들려면 그 과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멘토가 있어도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첫 단추를 제대로 줘가지고 이 첫 단추만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독립할 수 있는 그 과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하냐? 그게 제 이유예요. 정말 그 과학을 저는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틀려왔으면 거의 8, 90%는 제가 틀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8, 90% 틀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8, 90% 틀리고 10년, 20년 계속 틀려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집착 수준으로 이거를 통찰력 받아가지고 제가 그 과학을 발견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저처럼. 그렇게 집착 수준으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럼 20년, 30년 틀려가다 보면 다시 돌이켜봤을 때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내 시간은 다시 30년 거를 못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되게 발전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박스를 봤을 때 포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좋고 강남에 가고 막 강남스타일 뭐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케이팝도 되게 많이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하면 그래도 알아봐 주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코리안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발전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과일을 봤을 때 겉은 괜찮은데 딱 뜯어보면 그게 안에 썩어 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너무 고갈이 된 거예요. 이 사회 구조상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보였고 그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에 찌질하다 보면 너무 가난에 쩔어 있다 보면 이게 힘들어져요.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 정신 모두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산층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자들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내 에너지가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8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권을 가졌는데 왜 사람 휴먼 에너지는 왜 10점 만점에 2점 3점밖에 안 되냐. 나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QGL 에너지라고 한 거는 QGL은 저희 중국어 이름이에요.全광롱이라고. QGL. 그리고 밑에 에너지는 뭐냐? 저는 누군가한테 신뢰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QGL 에너지라는 뭔가 이런 그거 브랜드로 해서 휴먼 에너지 산업에서 내가 주도 역할을 좀 해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에너지가 그냥 이게 그냥 가식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제 시간 1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는 게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가 왠지 뭐 큰 사람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게 문제면 이 문제를 나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QGL 에너지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해봤고 뭐 그 지원센터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돈이 또 나중에 이게 매출로 연결이 안 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부동산 뭐 분양도 해봤다 뭐 땅도 팔아봤다 뭐 여러 가지 뭐 믹스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막 전화 콜센터에서 막 300톤씩 막 해봤다가 또 뭐 해봤죠? 막 노가다도 해봤다가 뭐 여러 가지 진짜 아무튼 고생 진짜 많이 했네요. 네 근데 휴먼 에너지는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보다는 예전엔 초긍정적이었거든요. 무조건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정적인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부정적인 단어가 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제 그 광고에서는 이거 혹이라고 하죠. 예. 약간 트럼프도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자극을 주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뭔가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그냥 단지 이제 비판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적어도 저는 인생을 잘 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칭하고 싶어요. 그래서 휴먼 에너지 했을 때 적어도 우린 죽지는 말자. 자살하지는 말자. 그랬을 때 자살하지 않으면 그럼 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끝을 보고 살자. 어차피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살았으면 우리 너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 그러면 내일까지 사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오늘 당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끝을 그렇잖아요. 옛날의 시대를 이순신 장군 시대에서 내가 만약 태어났어요. 그럼 그 역할을 내가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내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든 뭐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그게 우리 거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크게 너무 이제 붕 뜨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가운데 또 밑에 이제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되게 말씀 잘하신 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를 뭐 따르는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흐름을 잡는 부분들이 전 그게 되게 공감하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를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저 말을 굳이 IS 강이 얘기하는 대로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정말 많은 정보 가운데 그거를 되는 거로 연결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이걸 던져준 거예요. 저는 도구예요. 그냥 저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운데 도구로서 이걸 전달하는 역할을 이 흐름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자가 뭔가 뭘 하겠어요. 그냥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게 많이 틀렸고 안 되는 정보들 빼고 거기서 이 정보를 주는 부분으로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저도 이 정보는 사실 저희 멘토들한테서 수많은 멘토들한테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뭐 저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주는 정보가 도움되면 그게 이익돼가지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살고 자살하지 않고 앞으로 잘 살면 돼요. 예. 저하고는 상관은 왜냐면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잘할 때는 잘하는데 한번 못 해보면 또 뒤에서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사장님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 제 수강생을 기대하는 게 없고 그들이 그냥 독립해서 휴먼 에너지를 이 산업을 좀 생태계를 좀 멋지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 자리에서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서로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정보라는 흐름 안에서 지구촌에서 살다가 어차피 죽을 몫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살았을 때 그래도 이름 좀 남기고 책이라도 하나 남기고 뭔가 정보를 남겨서 내 스티브 잡스도 죽었는데 애플이라는 로고는 남겼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남기고 죽으면 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멘토가 가지고 저희 멘토도 멘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멘토의 멘토는 거의 구글, 애플, 뭐 이런 어떤 테슬라 이런 어떤 기업인들을 많이 배우고 기업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게 멘토십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한 사람을 배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부동산 자산으로 봤을 때는 한 2조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를 말씀하세요? 그랜 칼돈. 아, 네. 예. 3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큰 거는 9년 안에 그렇게 컸어요. 그 전에 30 몇 년 동안 이 산업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정도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9년 정도 되는데 그 9년은 여러 가지 저희가 전략적인 걸 알고 있지만 그 방향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는 어떤 부분. 그래서 5년하고 10년이라고 했을 때 뭐 매출적으로 따지면 아마 수십억은 되겠죠. 근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매출에 대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산업에서 저는 변화를 이루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네트워크를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네트워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 안에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취지가 너무 좋은데 너무 수준이 낮게 일을 하고 있고 기술을 예전에 과거 80년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네트워크에 이게 자영업자들 이제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보고 이제 콜드콜 해가지고 다 가잖아요. 가보면 자영업자 그 네트워크를 자영업자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막 8년씩 해보고 5년씩 해보고 해봤던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업계 리더들도 다 알고 있고 누구는 사기꾼인 누구는 안 좋은 사람 이건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직접 가면 아이고 이쁜 귀요미가 왔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게 원래 됐으면 그 사람 자영업 하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트워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좀 더 우리가 수준을 바꿔서 좀 더 뭐라고 하죠? 이제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는 자본가의 그 어떤 본질을 이해하고 공급자의 어떤 그 사업자의 그런 어떤 마인드로 판을 보고 게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네트워크 하신 분들은 본인이 소비자인지 몰라요. 그 회사에서 주는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혜택과 뭐 프로모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걸 소비라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게 혜택 받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공급자로 보는 그 시선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인드와 그런 판을 볼 수 있는 IQ가 좀 뭐라고 해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판매하는데 없었는데 요즘 물을 판매한다는 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을 그냥 사서 먹고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편리성을 제공한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 제공했어요. 그게 공급자가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 안에서도 누군가는 네트워크 제품을 제공하고 보상을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소비자들은 그거를 진짜 좋은 걸 줄 알고 또 얘기를 하고 다녀요.
광고를 안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네트워크에서 광고는 그 수만 명의 회원들이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광고를 하는데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 매출을 올렸을 때 소실적인 뭔가 땅땅 맞았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서 커미션 줄게. 여기에 약속 외에는 없어요. 전통적인 회사들은 영업 뛰는 것도 돈을 줘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되게 절약이 되고 순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회원만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아개발 어떤 교육을 넣어주면 이 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판을 봤을 때 보이거든요. 아, 내가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그 수만 명의 한 명이로서 제가 이거 깔때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회사 입장에서 깔때기가 완벽하잖아요. 돈을 버는 깔때기.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비가 오면 받을 수 있는 게 입을 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깔때기가 없어서 입을 아 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단지도 뿌려 블로그도 해보고 SNS 해보고 이것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1년이 가요. 내 또 파트너가 뭐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대구에 나올 수도 있어요. 대구 또 후원하러 또 가요. 예. 그리고 뭐 또 콜드로 또 이제 개척을 한대요. 그 상가를 막 10번씩, 20번씩 가고 성공했다. 그 성공 스토리를 또 얘기하고. 그게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토리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게 일을 하고 기술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깔때기가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비가 오면 그거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비가 오면 황금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광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수준에서 내가 밑바닥에 있고 내가 월급 100만 원, 50만 원도 없는 어떤 백수라고 했을 때 내가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대학을 금방 이제 졸업한 사람들도 네트워크 비전만 보면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과학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제가 첫 단추라고 얘기하는 게 콜드콜이거든요. 예, 이거를 직선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직선 마케팅은 트럼프가 많이 잘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직선 마케팅을 쓴 거예요. 99%, 95% 이상 정도 미디어가 모두 다 트럼프를 반대했거든요. 2016년도에 나왔을 때 다 웃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는 미국을 떠날 거야. 예, 미국에서 안 살 거야. 막 이 정도로 셀러브리티에서 다 그런 어떤 연예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트럼프를 거의 완전 비우는 수준도 완전 그렇게 왕따식으로 막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이겼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SL 마케팅이에요. 직선 마케팅을 그 사람 수준에 어떻게 쓰나 원래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인스타 뭐 이런 데서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 돼요. 구독자 수가. 그러면 수백만 명의 구독자 수가 전 글로벌로 이렇게 되는데 그 수백만 명 구독자 수 하는 그 어떤 영상과 그 글과 트위터 하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선 마케팅인 거예요. 예, 직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TV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이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설득하면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올라가겠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SL 마케팅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트위터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 단추는 SL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직접 우리가 시민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콜드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드콜해서 직접 내가 사업 제안도 하고 직접 내가 나의 시장을 가서 조사해보고 나의 경쟁자도 조사해보고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는 내가 시장 조사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자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정도 쌓여가지고 내가 30번 예를 들면 자영업자 내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다 거절받아도 상관없어요. 31번째 한테 이제 자영업자하고 소통할 때는 30명을 만났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조사하면 내가 이게 말빨과 이게 에너지와 이게 점점 기본기가 쌓여지거든요. 사업하기 전에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기도 없는 사람이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웃긴 거예요, 이 산업이. 그래서 이걸로 연결해야 되지. 저는 절대 네트워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기존에 있는 인식과 기존에 배웠던 거를 내가 비울 수 있어야 이 새로운 자본의 법칙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경제 IQ가 나오고 경제 IQ에서 내가 네트워크 하나를 시점을 보는 게 이걸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전부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이 전부고 얘를 점으로 봐야 되죠.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죠. 아니 나이만 먹었지 그 자본에 대한 이게 자본의 게임인데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본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더 낫게 만드는 부분들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나라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진짜 네트워크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도 저랑 소통을 하면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팁을 드리자면 네트워크보다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그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한다면 사장님들의 어떤 방향성들이 아마 변할 수도 있어요. 보험 상품들이 요즘에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는 뭐 하나생명 하면 네. 하나생명 안에서만 보험을 팔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대리점이라고 해서 여러 회사들 그 상품들 다 팔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가는 방향이 네트워크보다 좀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예, 보면. 그게 어떻게 보험의 회사가 어떻게 네트워크의 선배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초반에 보험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 보험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자아 개발이라고 하는 시장이 나왔어요. 네트워크 회사와 상관없이 네. 네트워크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네트워크 그렇게 좋은 제품들을 이 한 회사만 대리하고 IBO 디스트리뷰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자체는 AI인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회사를 내가 피크해가지고 거기에 종합 세트를 만들고 나의 기술력과 예를 들면 내가 온라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패키지로 해서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케팅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깔때기를 내가 지금 구축하지 않고 직선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 이미 해봤던 거 안 되는 걸 그럴싸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개인이 서가지고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회사가 예를 들면 완전 AI예요. 윤리교육부든 그 안에 물리부든 모두 다 AI. 내가 그냥 온라인에서 클릭하면 내가 그 상품이 그대로 연결되고 난 가운데 커미션 받고 커미션 받는 것도 다양하게 연결되면 그게 경제 자본으로 그렇게 허락만 되고 연결만 되고 그게 발전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나의 제품을 써야 되고 누가 나랑 일을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이거에 대한 통로를 매출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오퍼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게 잘 이해를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되면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완전 다른 네트워크의 시스템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거 흐름을 보지 못하면 지금 구식에 대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은 아예 쓰나미처럼 없어질 거예요. 뭐 예전에 뭐 온라인 예전 쇼핑몰이 있었을 때 오프라인 사람들이 온라인 저게 우리 거를 다 직업을 빼앗았다 이렇게 하는데 네트워크도 쓰나미처럼 없어질 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 온라인 오프라인을 잘 연결해가지고 직선 마케팅 잘 하고 당장 내가 오늘 매출이 땡땡땡땡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아니면 당장 사인업이 땡땡 되거나 당장 내 기술이 올라가거나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면 분명 여기서 도태되고 실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미래 5년, 10년의 네트워크 산업의 미래예요, 이거는. MJ 킴은 초반에 제가 2000 몇 년도 만나 17년도 됐어요. 18년? 18년도죠. 2018년도에 만났을 때 솔직히 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인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없는데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구에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동기부여는 어디서 생겼고 저런 드리븐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을까? 전 그걸 보면서 솔직히 MJ 킴이 지금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함께했던 그 회사 그 그룹이 굉장히 좋은 그룹이었잖아요. 네. 좀 컸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그 그룹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룹인데 저 그룹을 떠나서 PCM 그때 제가 가지고 17년도부터다 보니까 그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저와 연결되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는 거는 나는 그게 처음에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결단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 좀 놀라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장님은 잘 하셨어요.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잘 이해 안 되고 서로 이제 이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속해서 해왔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가운데 포기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가운데 포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오늘까지는 잘했는데 내일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까지 여기 왔다는 부분들은 정말 인정하는 저한테는 MJ킴은 약간 뭐라고 하죠?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약간 포기 안 하고. 약간 뭐라고 하죠? 이제 하나는 무조건 잡고 가는 사람? 무조건 이거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걸 잡고 이거를 그냥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총명한 사람도 아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쭉 하는 그대로 하는데 옆에 좀 뭐라고 하죠? 리소스를 좀 던져주면 본인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성장하고 또 꼭 이게 되게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막 이렇게 가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또 단계별로 또 올려주면 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그래서 옆에 좋은 사람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사장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뭐 데니베 얘기를 다시 꺼내면 그분이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쭉 두루룩 다 떠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저희 멘토도 그랬어요. 그랜 카돈도 이제 그분이 원래 회사에서 그 자동차 판매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서 탑 세일즈맨이었어요. 프로듀스 하는 매출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회사를 떠나고 컨설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로 연결됐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랜 카돈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프로듀스를 내가 직접 내가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 안에서 누군가 그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면 분명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 하는 행동 어떻게 매번 이제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스를 가져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브랜드화해서 스스로 기술력을 쌓아가지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을 사람은. 그래서 저도 믿지 마시고, MJ킴도 믿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대한 이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득이 됐을 때, 내가 이득이 된 부분들을, 내가 어떤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는 데 있어서 바라지도 마시고요. 그냥 도와주는 게 행복하면, 그냥 도와주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자신만의 그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본 세계, 이 네트워크 세계에서 그 통찰력을 누가 가장 끝에서 놀고 그거를 가장 가지고 놀고 배우고 하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보는 시선과 이런 각도, 비전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정보는 있다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런 컨트롤을 가진 사람으로 되라는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연결하고 싶네요.